안녕하세요 여러분. 2019년 3월 4일 월요일 오후 11시 40분에 찾는 74회차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시일입니다. 좌측 상단에는 73일차로 돼 있지만 그건 틀렸고요. 네, 강남 논스에서 오늘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서 일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저쪽 코드박스에서 일하는 분들, 그 다음에 뒤에서 일하는 논스 분들,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 있던 거래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한 명 줄었는데 뭐 더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어떤 하루를 지내셨나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언제나 그렇듯이 솔직함에 대한 디스클레이머를 걸고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많은 경우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그냥 제가 느낀 그대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보셨던 분들 중에서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텐데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쇼가 그렇다 보니까. 아니면 저를 안 만나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오늘 하루 점수를 매기자면 5점 만점에 3점이라는 점수를 주겠습니다.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했고, 근데 이 미팅들이 겹치면서 제가 미팅을 막 하루에 하나 잡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오늘은 의도치 않게 인터뷰를 하러 가서 6시간 동안 인터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4시간 동안 인터뷰에 붙잡혀 있어서 좀 그게 단점이란 단점. 그래서 디스트릿에서 인터뷰를 했고요. 진짜 논스에 대해서 한도 없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 얘기를 무슨 피칭하는 것도 아닌데 피칭 대회 나간 거 마냥 막 피칭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사실 이제 IR 자료를 만들고 우리가 나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남들에게 이걸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까에 대해서 논스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피버팅을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우리가 계속 인내하는 것이 맞는가, 도대체 이건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근데 관점이 다 달라요. 진짜 사람이 뭐 4명이면 4명이고 5명이면 5명이고 6명이면 6명이고 관점이 같을 것 같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관점이 다르고 다 의견 강하고요. 똑같은 사실들을 놓고도 우리가 하는 대화 자체가 막 다르고, 또 우리의 심정이 있는데 이 심정을 이제 언어라는 제 마음을 딱 열어서 사람한테 보여주면 제일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언어라는 걸로 제 마음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남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걸 제가 또 이해하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사업하는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이런 과정을 계속 겪다 보면 최소한은 제가 부드러운 사람, 좀더 너그럽고 둥글둥글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더 일찍 이거를 배웠으면 좀 좋았을 텐데 왜 배우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걸 배울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니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이제 참 얘기를 하면서도 의견이 다른 게, 누구는 논스는 이런 점이 가장 강하다, 누구는 다른 게 강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의견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영훈이가 이제 덱을 짰는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전부 다 한번 돌아가서 숙지를 해보고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해보고 의견을 모아보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더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회의를 끊임없이 한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서 각자 아이디어를 모아서 다시 가져오는 것도, 그런 것도 방법이고, 그때 이제 제가 내성적이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깊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뭔가 해답을 찾는 것도, 그것 또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을 계속을 하면서 안 되면 PMF를 못 찾으면 계속 피보팅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 제가 하루 종일 대부분 생각하고 있던 거는 사실 프라이버시에 관한 겁니다. 조용히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디지털 세상이 진짜 무섭습니다. 겁먹어서 이게 뭔가 나에게 활력소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2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우리는 자연이라는 자원을 써서 2차 산업혁명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이 이제 고갈될 위기에 놓여서, 아니면 자연을 너무나도 파괴해서 이제 그걸 안 하려고 하는데 3, 4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는 저희가 사실 인간의 데이터라는 그런 자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데이터는 뭐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인간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를 썼을 때 우리가 아마도 이 데이터나 이거 자체를 고갈을 시키겠죠? 그렇게 됐을 때 참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트리트 인터뷰를 사실 원래는 민블민블에 대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쪽 기자님이 민블민블이 나온 지가 꽤 되긴 됐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익명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집회가 익명성을 보장한다 이런 건 아시는데, 디지털 세상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 대화를 이어나가기 힘들겠구나 그런 것도 느꼈고, 또 이분이 저보고 뭐 디지털 화폐가 이러이러해서 추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 그거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익명성이라는 얘기 자체를 하는 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긴 한데 꼭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슈에 대해서 어려운, 뭐 아니면 본인들이 평소에 안 들어볼 용어를 막 들이먹대면서 얘기를 하는 게 참 현실적으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 익명성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잊혀진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봤자 백날 그렇게 얘기를 해봤자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수준에서 디폴트로 뭔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런 점을 사람들한테 더더욱 부각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 어렵나, 그거에 대해서 고민 너무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부분인데, 내가 블록체인 데이터 챌린지 가서 얘기를 했을 때 다른 분들은 표현은 안 하시겠지만 다 이 생각하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막 하게 되고요. 네, 익명성이 어려운가요? 전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나도 알고 싶어요. 참 익명성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오픈 블록체인에 대해서 오늘도 막 엔터프라이즈 얘기하셨는데, 제가 별 관심을 안 가진 엔터프라이즈 얘기하셨는데, 엔터프라이즈를 얘기한다고 해서 더 이해가 잘 되고 막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다 비슷비슷한데 뭔가 저희가 익숙한 패턴이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는데, 예전에 제가 막 클럽에 다녀와서 음악이 너무 안 좋아서 막 울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중2병의 끝이긴 한데, 그거랑 비슷하게 좀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모를까? 이거를 어떻게 소통을 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거는 이제 당신의 음악 취향 때문에 제가 울어서 그거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익명성, 이거는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내가 우는 거는 또 사치인가?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는 게 사치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었습니다. 밀모멤버의 얘기를 하자고 하니 너무 새로운 기술이어서 모르겠어요. 그분이 검색을 해도 사실 나오지 않고 익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쉬울 건 아니고 암호학이 쉬울 건 아니고 그냥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공부는 아마도 안 하시고 그 자리에서 픽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딴 거는 없었고요. 너무 진입 장벽이 엄청 높죠. 이거는 완전히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새롭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니까. 그리고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3월 6일에 열리는 코스모스 미더에 관심이 있으시지.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트위터를 뜨겁게 제 세상에서 트위터를 뜨겁게 달궜던 거는 페북이 이제 2FA에서 수집한 전화번호, 2FA를 위해서 제공한 전화번호를 가지고 왓츠앱이나 인스타나 페북이나 그리고 요즘엔 디폴트로 전부 다 전화번호를 물어보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우회하면서 뭔가를 할 수 없고 전화번호를 통해서 내 신원이 확인된다. 이게 신원을 추적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뉴트리노? 코인베이스가 뉴트리노라는 인터넷 중립성을 어떻게 보면 해치는 그런 해킹 집단을 M&A를 하면서 그게 이슈가 됐고 제 세상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큰 문제였는데 이거를 얘기를 해도 뭐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코인데스크에서 기사가 사실 이 2시간 전에 나왔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일어난 지는 지금 한 2주? 일주일, 2주 정도 되는데 저만 막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이거 내가 소통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스트레스였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6시에 만나서 10시에 이제 인터뷰를 마치고 나왔는데 이제 길거리에 나왔는데 참 데자뷰 뭔가 옛날에 참 힘들었던 때가 생각이 나면서 데자뷰가 더라고요. 이게 내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그 에릭 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파스칼의 팡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왕은 자기 주변의 신하들과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어서 자기의 자기의 지루함, 따분함, 자기의 무료함을 본인이 경험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방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참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 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내 마음 속에서는 되게 깊은 구렁텅이로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은 이게 마음의 문제로 돌아오는데 돈은 뭐 어느 정도 벌 수 있을 만큼만 벌면 되죠. 근데 마음의 문제로 돌아오는데 참 이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리규님 하루 잘 보내셨나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이게 가면 증후군? 예전에 얘기했는데 대신 논스는 여러 명이 가면 증후군을 같이 겪는 것 같습니다. 저기 여의도 딜로이트에서 일하는 친구도 가면 증후군을 겪고 여기서 기여하시는 분도 가면 증후군을 겪는 분도 계시고 점심시간에는 이제 논스 파운데이션 같이 하는 영세라는 친구와 함께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있나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네, 에릭님 저는 잘 보냈습니다. 좀 많이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리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성공의 맛을 보지 못했다고 해야 하나? 세상에 뭔가 나의 발자취를 남기지 못해서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이런 고민들을 바로 옆에서 다른 사람도 하고 있고 사실 내가 이 사람과 그냥 리치아웃을 해서 이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같이 경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스타트업을 할 때 좀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않는 거. 물론 세상을 바꾸고 이런 거는 너무 좋고 항상 그런 거를 우리가 타겟팅을 해야겠지만 음,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나의 성공과 실패와는 다르니까 나는 또 인간이고 난 유한하니까 난 먼지니까 괜찮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네. 그리고는 저녁에는 또 논스에 오니까 유빈이라고 이 친구도 예전에 컨설팅에 있다가 자기 사업도 해보고 이제 서울대에 나왔던 그런 친구고 지금 뒤에 이제 저기 기업에서 또 일을 하는 친구인데 네 감사합니다 에릭님. 친구랑도 가면증후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사실 요즘에 통계학을 따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공부하면서 컨설팅이나 막 금융이나 이게 스킬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이게 내가 스킬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 이건 스킬하고 뭐 일단은 머릿속에 이제 인사이트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어느 정도 지적 수준만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신 물론 저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모르죠. 이게 가면 증후군이지겠죠. 한번 하면 그냥 에이씨 더러워 이렇게 하고 툭툭 털면서 나올 수 있는데 아니면 또 해도 막 사실 내가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하기 때문에 장기간 하지 않으면 또 나는 과연 끝까지 가봤는가, 나는 과연 실력이 좋은 사람이었는가 못한 사람이었는가 이런 생각도 고민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유빈이랑 이제 그 친구도 자기가 운동하고 오면서 에어비앤비가 옛날에 30군데 콜드 이메일하고 15군데에서 답장이 오고 5군데가 커피 마시자고 해서 가서 펀딩 해달라고 했을 때 펀딩 아무도 안 해줬을 그 2017년도 추운 그때를 막 얘기하면서 얘네도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런 때를 회상하고 했다. 그래서 걔는 카드로 막 대출하면서 돌려막기 하면서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같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잘난 사람들인데 참 전부 다 내가 잘났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세상에 의미 있는 거 남길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손이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을 고민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는 게 다 그냥 내 개인의 자아 때문에 하는 거면 어떻지? 내 안에 뭔가 결핍된 게 있는데 이 결핍된 거를 뭔가 성공으로 채우기 위해서 삶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면 어떻지? 이런 생각, 그리고 내가 진짜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되게 굉장한 두려움도 있고요. 암호화폐가 내가 생각하는 거 진짜 중요해? 블록체인이 진짜 중요한 기술 맞아? 기술을 떠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뭐 프라이버시가 사생활 보호가 진짜 중요해? 넌 이거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근데 너 맨날 텅 빈 공간을 성공으로 채우려고 해? 아니면 너 특출나지도 않았는데 특출나고 싶고 왜 이렇게 깝쳐대?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 대기업 기존 산업군도 그냥 가면 되지. 너가 거기 살아남을 수도 없는데 왜 이거를 깔보고 있냐. 뭐 스타트업 하는 거 혼자 그냥 자기 위로 하는 거 아니냐. 뭐 대기업이든지 컨설팅이든지 뭐 금융이든지 뭐 그런 빅5든지 어디를 가보고 난 뒤 너가 이런저런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나이 들면 다른 분들 중에서 뭐 스타트업 하시다가 기업 들어가시고 나이 들면 다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나이 들어서 계속 사업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면서 나이 들면 나도 똑같이 되나? 저도 분명히 어쨌든 30대 후반, 40대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도 그럼 똑같이 그런 꼰대 아저씨처럼 되나? 정 안 되면 기업 들어가면 되지 않나? 그런데 기업을 들어가면 그럼 난 패배자인가? 패배자가 돼도 나도 꼰대가 돼서 사람한테 한 소리 할 건가? 나는
모든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제 스스로 위로를 시키기 위해서 약간 오늘도 읽었던 기사 중에서 하나가 왜 실리콘밸리가 옛날만큼 막 포용적이지 않은가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근데 글로 읽고 쪼는 게 아닌가, 글로 읽고 왜 판단을 내가 가서 직접 경험해보면 되지, 이런 질문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스타트업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막 스타트업 하면서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이거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밝은 날도 있고 익사이팅한 날도 있지만 이렇게 굉장히 차분해지고 다운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뭔가 제 안에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거마저도 한도 끝도 없이 멀어 보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평소에는 그렇게 무게감 있게 느껴지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은 이유가 몸 안에 호르몬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느끼는 거에 따라서 막 좌우가 되고, 일이 쌓이면 사람들한테 답변해야 되는 것도 이런 것도 늦춰지고, 그런 산더미 같이 할 일들은 주진 않고, 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혼자서 이거를 직면해야 되니까, 물론 동료들은 옆에 있지만 내가 이 걱정 나한테 넘길 수 있는 거 아니까, 다른 넘길 대표 없고 그 사람이 나한테 돈 주는 거 아니니까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니까 맨 땅에 헤딩하고, 나는 정말 쪼렙이고 저는 정말 초보고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내 몸뚱아리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는데 덤벼들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는 결론이 내려졌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추가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하면서 막 국제사랑 이런 거 얘기했는데, 국제사랑 관계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드는 생각이, 참 주제 넘는 소리 하고 있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거기서 왜 한국 여자는 한국 남자한테 대해서 기준이 두 개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기준이 많습니다. 제가 기준이 없어서 그 소리를 한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던지라고 하던데, 제가 죄가 많아서 돌을 차마 던지지를 못하겠네요. 근데 저 또한 사람들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고 그 기준대로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어쨌든 그 기준은 터무니없이 째째하고 터무니없이 가부장적인 경우도 많고, 터무니없이 사소한 거를 걸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고, 참 이 32살 때 2019년도 3월 5일 날 하시엔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주시는 10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요. 동시에 죄송하고요. 참 이게 그냥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어떤 거를 겪는지 진짜 옆에서 다 봐주세요. 저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 라이브로 충실하게 방영해드린 게 가장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에릭규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석재님과 존파크님께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피원거버님, 한리버님, 김정주님, 다시파크님, 그리고 암호화폐 가치 투자, 그리고 미스터 손님께 다 시청해주시고 어제 들어와서 채팅 이렇게 적게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릭규님, 지영님, 그리고 정종아님, 그리고 네, 다 감사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신세대 새로운 개념의 컨텐츠 더 나아지겠죠. 진짜 제가 이거 아직 이제 100회 다 안 됐는데 100회 딱 되는 그 순간 조촐하게 다른 분들도 다 불러서 방송을 하거나 해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 초청해서 제가 100회마다
딱 10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나나님 안녕하세요. 아, 네, 파티 해야 될 것 같네요. 옛날에 블록체인에서 파티한 것처럼. 여러분, 아, 영진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 아니,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제 리얼 스타터 생존기 2019년 3월 4일 날 시작을 해서 지금 3월 5일 화요일 오전 12시 6분에 마무리를 하는 74일 시인이었습니다. 강남 논스에서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월요일을 마치고 이제 화요일을 저희가 앞두고 있으면서 모두 다 어떤 일을 하시던지 간에 힘내시고요. 저도 힘내서 빨리 자고 일어나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밤 보내세요.